강기정 광주시장이 이례적으로 한평나비 대축제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중저신용 소상공인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상생금융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도서생물조사선인 섬누림호가 오늘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지역 양봉 농가에서 기르던 꿀벌 50억 마리가 실종되거나 폐사했습니다. 피해는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광주 군공항 유치 의향서 제출을 검토 중인 한평군을 방문해 나비 축제장 개장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한평 주민들의 성대한 환영을 받은 강 시장은 전라남도를 의식한 듯 광주 군공항 관련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취타대의 인도를 받으며 강기정 광주시장이 어린이 손을 잡고 한평군수와 나란히 입장합니다. 거리에는 환영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성대한 환영 속에 나비축제를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평가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맞는 멋진 축제로 우리 광주 시민들도 사랑하는 축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강 시장은 이상익 한평군수가 광주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데 대한 답방이라며 광주 군공항 관련 질문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광주시가 좀 제시할 거는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군공항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 봐서 하겠습니다. 개장식의 외부 인사는 강 시장 외에도 양향자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한평 나비 대축제는 자연과 생태를 주제로 예년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습니다. 중앙광장은 전통놀이와 공연이 이어지고 또 주변에 이 꽃 같은 걸 너무 잘 해놔가지고 누나들이 또 우리 제수들이 너무 행복하고 지금 이제 오늘 첫날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어렸을 때 그 추억이 사피니아 등 40만 송이의 꽃이 피어난 나비 생태관과 곤충 체험관 등에는 더 많은 벌과 나비가 날고 있습니다. 너무 잘 꾸며져 있고 아이들과 가족들과 즐기기에 참 좋은 축제인 것 같아요. 오늘 개막한 한평 나비 축제는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저신용 소상공인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상생금융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전남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 NH농협 등 8개 금융회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고금리로 자금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전남신보는 1,500억 원의 소상공인 지원 특별 우대 융자 상품을 운영하고 8개 금융회사는 1,000억 원의 금리 추가 인하 융자 상품에 대해 가산금리를 신용 구간별로 차등화해 고신용자는 2%, 중저신용자는 1.7%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늘 전남도청에서 지역 현안과 수건사업 정책을 논의하는 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립의과대 신설과 농수협중앙회 등 공공기관 전남 이전 등 13개 정책이 주로 논의됐으며 낙후돼가는 전남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당정이 함께 민생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도서생물조사선인 섬누림호가 본격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목포시 남항 관공선 부두에서 섬누림호 취향식을 열었으며 지금까지 연구가 미진했던 섬 지역에 대한 생물자원 조사와 연구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섬누림호는 길이 30m, 폭 5.4m, 높이 2.6m 규모로 돌출된 선수부를 통해 접안 시설이 없는 장소에도 연구진들의 상륙이 가능합니다. 내일 광주 전남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행히 5월에도 비가 좀 내린다고 해 가뭄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졌지만 토요일인 내일은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늦은 오후까지 광주와 전남에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나들이의 계절이지만 역대급 가뭄 상황인 만큼 시민들은 주말에 들어있는 비 소식에 아쉬움보단 반가운 마음이 앞섭니다. 내일 나들이 생각 중이었어서
아쉽긴 한데 근데 요즘에 또 가뭄이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해요. 4월 한 달간 광주와 전남에서는 8.6일 동안 비가 내려 92.3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평년 강우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최악의 가뭄 상황은 가까스로 면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동복댐 저수율은 21.84%입니다. 작년 저수율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밖에 안 되지만은 동복댐은 9월 초까지 고갈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제한급수 위기는 넘겼지만 농번기인 만큼 홍수기인 6월 하순 전까지 단비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5월에는 비가 얼마나 내릴까요? 네, 광주 전남 5월 강수량 평년값은 118.6mm이며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5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상 가뭄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 충분하진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 모두의 노력이 아직은 더 필요합니다. 또다시 닥칠 수 있는 극한의 가뭄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영산강, 섬진강 유역의 가뭄 중장기 대책을 심의 의결했고 광주 동구에서도 7월에 예정된 여름 물축제를 아시아 맥주 축제로 대체하는 등 가뭄 극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토요일 한낮 기온은 18도에 그치면서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 맑은 날씨를 회복하면서 낮 기온 역시 오늘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전남 지역 양봉 농가에서 기르던 꿀벌 50억 마리가 실종되거나 폐사했습니다. 2년 연속 폐사율이 60%를 넘어 긴급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피해는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 3사가 함께하는 공동 기획 보도. 오늘은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꿀벌 100여 통을 기르는 한평군 월야면의 노한숙 씨. 봄꽃이 피고 지는 5월을 앞두고 있지만 텅 빈 벌통을 옮겨 쌓느라 하루가 모자랍니다. 10년째 양봉업에 종사해오던 이 농가에서도 100군의 양봉통 가운데 2통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피해율은 98%에 달합니다. 한 통에 3만 마리씩 서식하던 꿀벌들이 최근 석 달 새 모두 사라져버린 겁니다. 원인을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들 아무리 지금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도 무슨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요. 꿀벌의 집단 실종 폐사는 지난해 여름부터 간헐적으로 발생하다 올 1월 들어 본격적으로 확산했습니다. 한평군뿐만 아니라 전남 도내에서 기르던 꿀벌 27만 통 가운데 16만 통이 피해를 입어 사라진 벌은 50억 마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벌이 그런 원인도 모른 채 자꾸 이렇게 소멸되고 폐사가 이어져 오다 보니까 많이 그 양봉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더 큰 문제는 양봉 농가의 경우 보험 적용이 안 돼 피해 회복이 어렵고 꿀벌의 활동이 사라지면서 과수 농가의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전라남도와 각 시군이 벌통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피해가 확산될 경우 지원 예산 마련도 문제입니다. 군비로 예비비를 3억 원을 긴급하게 투자해서 양봉 농가 회생에 좀 도움을 주고자. 최근 농림부는 꿀벌 실종 폐사 원인으로 해충인 응애로 인한 바이러스를 특정했지만 양봉 농가들은 수년째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피해 원인을 기후변화로 추정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순천 옥리단길에는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이자 전시 공간인 창작예술촌이 생겨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봄의 따뜻함과 생명을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석회의 거친 질감으로부터 달리는 말에 힘찬 에너지가 뿜어나옵니다. 순천 출신 조강훈 미술가의 작품 성난말입니다. 순천 창작예술촌 3호에서는 이번 달부터 말과 소나무를 토속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려낸 조강훈 미술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자연물의 격정과 생기를 통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초상을 표현하는 작품 17점이 다음 달 25일까지 선보일 예정입니다. 문학거리를 많이 즐길 수 있는 게 지방에는 많이 없어요. 이런 거에 감성적인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메리트인 것 같아요.
1920년대 적산가옥을 개조해 만든 2호 창작예술촌에선 봄의 정원을 주제로 한 김혜순 한복 디자이너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천연 재료로 물들인 산뜻한 한복과 프랑스산 레이스천과 망사를 이용한 퓨전 한복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 속에 있는 직물들과 또 우리나라의 한복의 형태를 거기에 크로스해서 어떻게 잘 스며들어서 또 현대화 그리고 세계화로 나갈 수 있는지를 많이 도전하고 있는 복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묵화와 글씨체가 어우러져 정갈함을 자아냅니다. 수묵화에선 순천 향동 주민센터 앞 고목과 죽도봉 정자 등 친숙한 지형 지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술촌 1호에서는 다음 달까지 순천의 봄을 주제로 한승원, 김용택, 정호승, 곽재구 시인의 육필 원고와 이태호 화백의 수묵화 작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 시들을 보면은 한자 한자 따뜻하게 이렇게 써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위로와 회복이 될 수 있는 시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느낍니다. 완연한 봄을 맞아 개최되는 창작예술촌 전시들이 시민들에게 봄의 생기와 풍요로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목포 MBC 다큐멘터리 매그넘 포토스가 만난 신안의 극장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마크 파워, 브루스 길든 등에 이어 올해는 이란 출신 여성 작가 뉴샤 타바콜리안이 겨울을 보내는 섬 여성들의 삶을 관찰하고 기록한 과정을 다큐멘터리에 담았습니다. 목포 MBC 다큐멘터리 매그넘이 만난 신안은 5월 7일 낮 12시 5분에 방송됩니다. 목포시는 이순신 장군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충무공 탄신 제478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유달산 이충무공 동상 참배를 시작으로 목포시는 해군 3함대 사령부와 함께 3년 만에 고화도 모충각에서 제전식을 진행했습니다. 한평 농민들의 고구마 피해 보상 투쟁 45주년 기념 행사가 한평 농민회와 가톨릭 광주 대교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평읍 5일 시장에서 열렸습니다. 한평 고구마 투쟁은 1976년 11월 한평군 단위 농협이 고구마 수매 약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피해 농민들이 단식 농성 등 2년여의 거리 투쟁 끝에 농협 측의 사과와 보상을 이끌어낸 한국 농민운동사의 첫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수려한 자연 환경과 특색 있는 숨은 문화 자원을 발굴해 지역 명소로 조성하는 2023년 남도 특화 경관 조성 사업 대상지로 장흥과 광양, 장성을 선정했습니다.